안녕하세요. XRL을 위한 새로운 분류법을 소개할 에임랩의 학생연구원 김유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래 논문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밀라니 외에 3명의 저자가 2023년에 발표한 XRL 리뷰 논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차입니다. 먼저 RL의 개념과 XRL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XRL 기술을 평가하는 지표를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이자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XRL의 분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며 기대되는 몇 가지 향후 연구를 설명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쌓고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RL의 환경은 MDP로 모델링되며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 상태 및 행동을 학습합니다. 상태 공간이 크거나 연속적인 경우 함수 근사기인 신경망을 활용합니다. 신경망은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와 비선형 함수를 포함하여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블랙박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결정 규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과 해석이 쉽다는 점에서 신경망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에이전트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명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Explainable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며 줄여서 XRL이라고 부릅니다. XRL 기술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는 설명이 설명된 모델과 일치하는지를 말합니다. 모델 설명이 설명된 모델에 얼마나 충실한지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를 예측 오류 측정값인 L 함수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성능은 모델이 원하는 작업을 잘 수행하는지를 말합니다.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누적 보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도는 최종 사용자가 설명을 이해하는지인데요. 청중의 이해 능력을 설명과 청중의 일치도인 L 함수로 나타냅니다. 네 번째 선호도는 실제로 최종 사용자가 이 설명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지표인데요. 다른 설명에 비해 특정 설명 방법을 선호하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행 가능성은 설명이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말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설명을 보기 전과 후의 작업 성능의 차이를 통해 특정 관객에 대한 설명의 실제 유용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지 부하는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설명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여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는 설명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시각화만으로는 설명의 이해를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유사 지표로 여겨지지만 논문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을 이미지, 자연어 설명, 논리식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류 체계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기존의 분류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분류 체계는 사후적 해석과 내재적 해석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 선택이나 장기적인 행동 등의 중요한 강화학습 요소들을 포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래 설정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최종 사용 사례와 아래 문제의 특정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여 필요에 맞는 설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한된 XR의 분류법과 과학습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Feature Importance FI는 에이전트의 입력 상태 S에 대한 개별 행동 선택 A에 영향을 미치는 포차를 식별합니다. Learning Process and MVP, 즉 LPM은 훈련 중 영향력 있는 경험을 포함함으로써 현재 행동으로 이어지는 MDP의 과거 경험 또는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폴리시 레벨 PL은 에이전트의 장기적인 행동을 설명합니다. 두 가지 설명 내용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특징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FI는 어떤 직접적인 맥락이 에이전트가 그 행동을 수행하도록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개별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PM은 에이전트의 학습된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훈련 포인트는 무엇인가, 에이전트가 어떤 목표를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행동이나 장기 행동이냐에 따라 지역적일 수도 변역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훈련 중에 추가 정보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설명을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FI와 PL 설명은 사후적으로 설명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L은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장기적인 행동에 대한 요약으로서 전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요약에 해당하는 기술을 세 가지씩 분류한 표입니다. 먼저 FIM은 정책을 해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술과 내재적으로 해석 가능한 정책을 학습하는 기술, 직접적인 설명을 생성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는 다음과 같고, 직접적인 설명을 생성하는 기술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LPM에는 모델 도메인 정보를 활용한 기술, 도상함수를 분해하는 기술, 학습 포인트를 식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학습 포인트를 식별하는 논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PL은 전위를 사용하여 요약한 기술, 순환신경망을 해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한 기술, 분류파 또는 추상적인 상태를 추출하는 기술로 분류됩니다. 이 9가지 기술 중 3가지를 뽑아 해당하는 알고리즘 및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I 설명의 정책을 해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해석하기 어려운 정책을 해석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성능 우수한 신경망 정책 파이스타를 해석 가능한 대리 모델 파이햇으로 근사화합니다. 파이햇을 학습하기 위해 모방학습을 사용하는데, 이때 RL 정책 파이스타가 전문가, 모방학습 정책 파이햇이 학습자입니다. 학습자는 전문가로부터 제공된 예제를 통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바이퍼는 모방학습을 통해 신경망에서 의사결정 트리 정책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그림은 바이퍼 알고리즘을 요약하는 그림입니다. 전문가는 반복적으로 의사결정 트리 정책을 훈련하는데,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상태 행동쌍의 초기 데이터 세트를 수집합니다. 각 반복에서 이전에 훈련된 의사결정 트리 정책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추가 데이터 샘플을 생성합니다. 전문가는 행동을 다시 레이블링하며 레이블링된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통합합니다. 바이퍼는 이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다시 샘플링하며 중요한 상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트리 정책을 훈련합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면 바이퍼는 의사결정 트리 정책 모음 중에서 최상의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RPM 설명의 보상함수 분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보상의 측면을 전달함으로써 설명은 에이전트의 목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학습 시작 전에 설명 설계자는 보상 분해를 사용하여 RSA를 의미를 가진 추가 항으로 분할하는데 여기서 C는 보상 유형의 집합입니다. Q파이 SA도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분해됩니다. 이 분해를 통해 각 유형 간의 트레이드오프로 행동을 검토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보상 분해를 사용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보물찾기 시나리오에 대한 그림, 오른쪽은 해당하는 보상 분해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하늘색 원은 로봇, 파란색 세모는 절벽, 분홍색 원은 괴물, 노란색 사각형은 금, 갈색 사각형은 보물상자, 가운데에 노란색이 있는 갈색 사각형은 금이 있는 보물상자입니다. 로봇은 절벽과 괴물을 피하면서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예제는 보상의 명확한 의미적 분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절벽에서의 추락은 큰 벌점을 받고 괴물을 마주치면 작은 벌점을 받습니다. 빈 보물상자를 찾으면 작은 보상을 받고 금을 찾으면 더 큰 보상을 받고 금이 있는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HRA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타낸 보상 분해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물이 모든 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PL 설명의 군주파 추상적인 상태 추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유사한 상태를 만났을 때 전반적으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상태를 집계하는 유사도 지표와 정책을 요약하는 모델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추상정책 그래프는 예상되는 미래 전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요약하는 추상상태의 마르코프 체인을 말합니다. 캡스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하여 상태를 군집화하고 이를 사용하여 추상정책 그래프를 만듭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유형의 설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와 같은 안전 중요 시스템에서는 보험 대리인 등이 에이전트가 어떤 것을 우선시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FI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객 맞춤 추천 시스템에서의 강화학습 사용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LPM 설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학습의 비용이나 안전성 등의 이유로 시뮬레이션 도메인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이전트의 전체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PL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의 요약과 논문에서 기대하는 향후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통해 XR의 기술을 분류함으로써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지표를 사용하여 XR의 기술의 주요 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강화학습을 위한 설명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평가를 지표를 통해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는 제한된 설명의 유효성에 대한 불완전한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설명 방법이 에이전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정확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설명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존의 설명 평가는 기존의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 기존 작업에서 사용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해석 가능한 모델인 의사결정 트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종류의 설명 평가는 새로운 설명 형태를 제안할 때 설명이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 두 번째는 벤치마크를 통해 기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문헌에서 사용된 도메인은 다양해서 평가를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환경과 지표를 사용하여 설명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벤치마크를 제안합니다. 특정 유형의 설명 생성 방법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한 유형별 벤치마크와 특정 작업에 대한 높은 질의 설명을 생성하는 목표별 벤치마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 특화된 설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XR 기술의 대부분은 지도학습 문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특히 FI는 상태의 맥락에서 단일 행동의 지역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적인 결정의 즉각적인 맥락을 명확히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강화학습 문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